자, 고전 시각 9번 수능 특강 67페이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가나 다 세 개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는 나물 캐는 노래라는 작품이 나와 있고, 나와 다는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좀 넘어가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보기가 있는 문제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보기가 있지만 운유적 사고와 환유적 사고라고 하는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작품 해석에 대한 힌트를 얻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에 비해서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가라는 작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힌트가 나와 있죠. 나물캐기라는 노동을 소재로 한 노동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요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할 때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워낙 고되고 힘든 일을 할 때 그 힘듦을 잊기 위해서, 조금 흥을 돋우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다. 우리가 그런 거를 노동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물캐기라는 노동을 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노동요의 노랫말이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성격을 띤 노랫말도 있고, 흥미를 유발하는 논리적 성격을 띤 것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 대한 힌트는 얻었고요. 나와 다에 대한 힌트는 얻지 못한 상태로, 그러면 우리가 앞에 다시 본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물 캐는 노래, 아까 이야기했듯 나물 캐며 불렀던 노동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보도록 하죠. 자, 에헤, 남산 밑에 남도령아, 서산 밑에 서처녀야. 에헤라고 해서 이게 노래의 시작을 알리며 흥을 돋우는 소리, 어떤 후렴구, 여음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흥을 돋우는 소리. 남산 밑에 남도령, 서산 밑에 서처녀. 제가 남이라는 글자에 동그라미를 쳤고 또 서라는 글자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쳤는데, 자, 언어 유희적 표현입니다. 말소리의 유사성. 서처녀, 서산, 남도령, 남산, 이렇게 말소리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언어 유희적, 이게 노래다 보니까 노동을 하면서 힘든 상황에 그 힘듦을 잊게 하기 위해 부른 노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언어 유희적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좀 운율을 살려서 좀 신나게 부를 수 있는 좀 그런 노래의 특징이 이 작품에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남산 밑에 남도령과 서산 밑에 서처녀야 부르고 나서 남도령 서처녀 모이는 김에 강원도 금강산 유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은 나물 캐는 노동을 주제로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강원도 금강산 유람을 가자라는 거는 표면적으로는 같이 놀러 가자라고 하는 권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물 캐기라는 노동을 하러 갈 때 기분이라도 즐겁게 가자, 기분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자라는 그런 의지, 그런 소망을 표현한 구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 가나요? 첫 딱 울어 밥을 지어 두 회 울어 썩 나서니. 자, 첫 딱 울 때에 밥을 지었고요. 두 회 울 때 집을 나섰습니다. 여기서 회라는 것은 닭이 우는 차례를 세는 단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닭이 아침에 새벽에 딱 한 번만 우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을 주기로 우는데, 그 주기, 그 차례를 회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첫 딱 울 때 밥 짓고, 두 번째 울 때 집을 나서고, 자, 이리들 가고 저리들 가고 큰 산 밑에 닥쳤구나. 자, 이리들 가고 저리들 가고라는 거는 산 오르는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좀 압축적으로 간략적으로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어쩌다 저쩌다 하다가 산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올라가면서 올고사리, 내려오면서 늦게사리, 올방돌방에 삿가리 나물, 쓰고 떫은 돌가지 나물. 자, 올고사리, 늦게사리, 삿가리 나물, 돌가지 나물, 여기는 다 지금 산에서 캐는 어떤 노동의 대상이 되는 나물 종류들을 쭉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면서 올고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남산 밑에 남도령이처럼 언어 유희적 표현,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소리의 유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올라가면서 올고살이, 또 내려오면서 늦게살이, 이 내와 개도 말소리의 유사성을 착안해서 여기도 이제 언어 유희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나물의 속성을 제시한 부분이죠. 올방돌방 뜻풀이 보시면은 동글동글, 그러니까 나물의 모양을 말하는 거죠.
쓰고 떨부는 맛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나물의 속성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물은 모양이 이렇고 이 나물은 맛이 이렇다. 그래서 시각적, 미각적 연비들을 통해서 그 캐고자 하는 나물이 어떤 속성을 지녔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럭저럭 점심때 되어 점심을 먹고서 나물 캐자. 자, 이럭저럭 점심때까지 했을 때 아까 첫 닭에서부터 두 회 울고 점심때까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밥 짓고 이때 집 나서서 한창 나물을 캐다가 이때 점심을 먹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점심때 되어 점심을 먹고서 점심 유사한 표현을 반복 활용해서 이제 운율을 형성한다라는 거죠. 이게 노래다 보니까 언어유희적, 흥을 돋우기 위한 언어유희적 표현도 많고요.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 비슷한 문장 구조나 비슷한 단어, 어휘를 반복해서 제시한 표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건네라 저 바위 위에 물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물 좋고 경치 좋은데 저기 가서 점심 먹자. 자, 그래서 점심을 먹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서처녀와 남도령이랑 같이 갔었잖아요. 서처녀 밥을 둘러보니 여우 같은 쌀밥에다 독조기 보리장을 발라놓고 서처녀의 밥은 굉장히 먹음직스럽습니다. 쌀밥이고요. 독조기, 조기까지 가지고 왔어요. 조기 한 마리라고 되어 있죠. 조기 한 마리에다가 보리장, 보리된장이라는 겁니다. 발라놨습니다. 자, 이렇게 발라놨는데 남도령밥을 끌려나 보니 수박씨 같은 꽁보리밥, 꽁보리밥이라는 거는 보리로만 지은 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쌀밥은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풍성하고 푸짐하고 맛있고 약간 이제 부잣집의 상징 같은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꽁보리밥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도령밥은 꽁보리밥에다가 된장 한 술 붙여놓은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엉성하고 초라한 식사라는 거죠. 서천의 밥과 남도령의 밥이 서로 대비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문장 구조 자세히 보면은 서천의 밥을 둘러보니 무슨 밥에다 무슨 반찬, 남도령 밥을 끌러보니 무슨 밥에 무슨 반찬, 이런 식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가 짝지어져 있어서 우리가 대구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표현상의 특징으로 여우 같은, 수박씨 같은, 이런 뭐뭐 같은 이라는 표현은 비유, 비유 중에서도 직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런 표현법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처녀와 남도령의 밥이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서로 교환하여라고 되어 있죠. 누구는 풍성하고 누구는 초라하지만 그런 것들을 구분짓지 않고 서로 교환해서 나누어 먹는다는 거죠. 점심 식사를 하실 때 이때 마침 어느 땡고 백년기약이 완연하네. 자, 처녀와 도령이 서로 밥을 나누어 먹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백년기약은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남녀가 결혼할 때 백년가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완연하다라는 거는 그런 뜻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뭐야 둘이 썸 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약간의 어떤 아줌마 아저씨들의 주책 같은 표현인 거죠. 젊은 남녀 사이에 정다운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서로 바꿔서 먹는 거 보니까 백년기약 맺겠다, 백년가약 맺겠다, 둘이 잘 되겠다 이런 모습을 조금은 주책스럽게 좀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얼씨구나 좋다, 절씨구나 좋네. 감탄사를 통해 얼씨구 절씨구라는 감탄사를 통해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장 구조도 반복하고 있네요. 아니 놀고서 못할 건가? 여기는 이제 인생에 대한 유흥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인데, 자, 이게 노동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노동 공간의 어떤 힘겨운 속성을 유흥 공간의 즐거움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드러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논다라는 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들지만 이 힘든 노동도 즐겁게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물 캐는 노래였고요. 좀 표현상의 특징 같은 거를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다는 좀 유사한 주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사랑 이야기예요. 임에 대한 화자의 끝나지 않는, 끊기지 않는 그런 애절하고 절절한 강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부터 볼게요.
자, 사랑을 찬찬 억동여 뒤설머지고 태산줄령으로 허위허위 넘어갈제 그 모른 번냄내는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가다가 자질려 죽을 망정 나는 아니 버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사랑을 찬찬 억동여 뒤설머진다. 그러니까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지고 간다. 자, 여기 관념의 구체화라고 일단 적어 볼게요. 사랑이라는 것은 추상적 대상인 관념인데 그 마음을 동여맬 수 있는, 구체적으로 꽉 묶어서 덩어리로 동여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관념의 구체화라고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 찬찬이라는 것도 단단하게 동여매는 모양인데 이 동여맨다라는 것이 관념의 구체화로서 사랑의 마음을 동여맨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단하게 묶는다라는 것은 사랑을 잃지 않겠다라는 이런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는 소재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꽉꽉 묶어가지고 짊어지고 가는데 태산줄령으로 허위허위 넘어갈지 태산줄령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높고 험준한 고개, 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메고 가는데 이런 험한 산으로 허위허위 이거는 지금 힘들어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임을 사랑하는 일이 그만큼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산을 힘들게 넘어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을 사랑하는 일이 그만큼 힘든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임을 사랑하는 그 일이 너무 고달프고 쉽지 않고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모양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모른 번님내는 여기서 그 모른 번님내라는 거는 내 마음, 화자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자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존재들은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자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임을 향한 화자의 사랑에 대해서 회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랑하냐? 그냥 사랑 떠나라. 사랑을 이제 더 이상 붙잡지 말고 버리고 떠나라 이런 회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번님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은 어때요? 가다가 자질려 죽을 망정 자질려라는 건 눌려서죠. 눌려서라고 뜻풀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관념의 구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랑이란 추상적 관념을 사랑이란 추상적 개념을 짓누르는 짐 구체적으로 나를 짓누르는 짐이라는 대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랑에 내가 짓눌리더라도 짓눌려 죽을지어라도 나는 아니 버리리라. 자, 뭐뭐리라 뭐뭐하겠다 이런 표현은 지금 의지적 표현이죠. 의지적 표현이고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무거워도 임가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나였고요. 자, 다도 유사한 주제를 공유하고 있어요.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두루 삼아 감삼다가 자 모시는 이 섬유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섬유 우리가 옷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모시 섬유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제 섬유 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리저리 삼아 두루 삼아 감삼다가 자 감삼다가 뜻풀이가 나와 있죠. 삼다라는 거는 삼이나 모시다의 섬유를 가늘게 찢어서 끝을 맞대고 비벼 꼬아서 있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감다가 꼬아서 있다가 가다가 한가운데 또 끊어지거늘 이때 또 끊어지는 거는 이제 모시 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모시가 또 끊어졌는데 호치 단순으로 혼 빨며 간 빨아 호치 단순이라는 것은 하얀 치와 붉은 입술 좀 딱 시각적 이미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요 단어가 시각적 이미지라는 거 이 뜻풀이가 없어도 바로 여러분들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얀 치와 붉은 입술. 자, 그래서 그 시각적 이미지, 이거 지금 여인의 이미지인 거죠. 하얀 치와 붉은 입술, 여인이 혼 빨며 간 빨아 흠뻑 빨며 이로 감아 빨아서 섬섬옥수로 두 끝 마주잡아 비붙여 이으리라. 저 모시를 섬섬옥수, 가냘프고 고운 손, 화자가 여성임을 보여준다. 이 소재와 이 소재를 봤을 때 화자가 여성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요. 그래서 실이 끊어지면은 이렇게 감아서 빨고 감고 해가지고 손으로 끝을 마주잡아 비벼가지고 다시 이 모시를 잇겠다라는 거죠. 이 모시를 잇는 것처럼 자 마지막 종장에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또 끊어지는 모시를 다시 잇는 것처럼 우리 임사랑 임에 대한 내 사랑이 그쳐갈 때
저 못이같이 이으리라. 우리 나와 임, 그러니까 내 화자와 임, 이 둘 간의 사랑이 그쳐갈 때쯤, 뭔가 끊어져 갈 때쯤 이 저 모시를 잇는 것처럼 이 사랑도 다시 이어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다시 잇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도 관념의 구체화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랑을 구체적 대상 모시에 빗대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추적 사고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끊어진 사랑을 잇는 일과 끊어진 모시를 잇는 일이 서로 유사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장, 중장에는 모시가 끊어졌을 때 잇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와 같이, 이거와 유사하게 사랑도 끊어졌을 때 다시 모시처럼 잇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유추적 사고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는 동일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표현상의 특징 조금 정리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3번 세 문제 있는데요. 잠깐 일시 정지해 두고 문제를 풀고 다시 저와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풀고 오십시오. 자, 그러면은 일시정지 해놓고 문제 풀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 아까 읽어보지 않았는데요. 잠깐 간단하게 한번 중요한 점만 읽어볼게요. 어떤 대상을 그와 유사성을 지닌 대상을 통해 이해하거나 표현했다면 은유적 사고를 한 것이다. 자, 은유적 사고가 뭐냐? 추상적 개념과 같이 표현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것을 구체적 사물에 기대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은유적 사고랍니다. 한편 환유적 사고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것과 인접성을 갖는 사물로 지시한다고 했을 때 환유가 됩니다. 인접성이라는 거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련 있는 사물로 대체해서 지시한다면 환유적 사고다. 예를 들어서 주전자가 끓는다라는 말은 주전자 속 물이 끓는다. 그렇죠? 물이 주전자에 담겨 있기 때문에 끓는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환유적 표현이고 여기서 주전자는 물과 가까이 존재하는 사물이다. 그래서 환유가 언어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언어 유희를 부여하는 의도로 사용될 때가 많다. 그래서 이 환유와 은유적 사고, 이 표현상의 특징, 개념 설명하는 부분, 이 보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적절한 거 찾는다고 한다면은 일단 답만 보자면 자, 5번입니다. 나에서 가다가 자질려 죽을이라는 말로 임과의 사랑이 갖는 성격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임과의 사랑이 굉장히 힘들고 무겁고 짓눌리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에서 저 모시같이 이으리라 라는 말로 임과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 자, 끊어진 모시시를 잇는 것처럼 우리 사랑도 이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낸 것은 나와 다의 화자가 은유적 사고를 한 결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이 모시가 끊어지면 있는 것처럼 사랑이 끊어져도 이을 수 있다. 은유적 사고를 한 거고요. 가다가 자질려 죽을 이라는 말로 이 사랑이 갖는 성격, 사랑이 어떤 이 구체적 관념이지만 이게 내가 힘들게 깔리는 어떤 짓눌리는 그런 구체적 대상인 짐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유적 사고를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추상적인 대상, 표현하기 어려운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짐이나 모시처럼 구체적인 사물로 빗대어 표현했기 때문에 은유적 사고를 한 결과이다. 5번이 가장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틀린 내용인데요. 1, 2, 3, 4번 꼭 보시기 바랄게요. 1번 같은 경우 쳤다 울어라는 말로 이른 아침을 나타낸다 라는 거는 환유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첫 닭이 우는 시간 자체가 이른 아침이 맞잖아요. 그래서 얘는 인접성이 있다. 인접성, 관련성이 서로 있는 사물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닭 오르는 말로 첫 닭이 운다라는 표현으로 이른 아침을 나타내는 거는 환유적 표현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라는 말로 임과의 사랑에 대한 화자의 체념을 드러낸 건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을 짐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환유적 사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얘를 은유로 볼 수는 있어도 사랑과 짐은 서로 간에 인접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인접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환유라고 볼 수는 없고 얘는 그냥 은유로 본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내용이 틀렸어요. 백년 기억이 완연하는 말로 자연에서 느끼는 화자의 감정, 자연에서 느끼는 화자의 감정이 아니죠. 젊은 남녀가 어울리는 걸 보고 느끼는 흐뭇한 어떤 즐거운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지. 자연에서 느끼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라는 거는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역시 가에서 된장 한 수를 붙여놓고라는 말로 남녀간 관계를 드러낸다. 된장 한 수를 붙여놓고라는 말 자체는 그 남자이 뭐였습니까? 남도령이 굉장히 초라하고 엉성한 법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남녀간 관계를 드러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내용이 틀린 내용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 그 모는 번님네라는 말로 임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 태도. 화자는 임에 대해서 회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지적 태도를 가지고 있죠. 나는 임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지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틀린 거죠. 자, 그다음 문제 2번 보시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요. 4번 정도 들을 수 있겠죠. 기억은 인정을 나누며 유흥을 즐기는 공간. 앞에 기억은 큰 산이에요. 큰 산. 나물 캐러 가는 요 큰 산 말하는 건데 이 큰 산은 인정을 나누고 서로 밥 나눠 먹고 유흥을 즐기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니은은 가상의 상황 속에서 설정한 고난의 공간이다. 앞에 니은 보시면 태산줄령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실제 산이라기보다는 내가 사랑을 임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들게 나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4번에 니은 설명처럼 가상의 상황 속에서 설정한 고난의 공간이다라는 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도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정답 보시면은 2번인데요. 자, 올라가면서 올고사리에 쓰고 떫은 돌가지나무를 언급하면서 나물 캐기 대상이 되는 사물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에서 노동과 관련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노랫말의 실무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군. 자, 여기서 사물의 특성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쓰고 떫은 돌가지나물의 정보, 사실적 정보이자 사물의 특성이 맞아요. 쓰고 떫다라는 맛에 대한 정보, 특성 드러나고 있는데 이 올라가면서 올고사리는 단순히 언어 유희적 표현으로서 그냥 흥을 돋우기 위한 거지 이 올라가면서가 올고사리의 특성이나 정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나머지 1번, 3번, 4번, 5번 전부 다 맞는 설명이니까요.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시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고전시가 9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